다음은 나라 바뀝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엄청난 규모로 열렸습니다. 지금요. 자, 기사 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미국 들으라는 듯 시진핑. 일명 기사 때 아까 한자로 소개해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져서 피를 흘릴 것이다. 아, 이거 대단히 강경한 발언이에요. 위대한 중국은 역사적 필연이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샤오캉이라는 건 우리 한자로 하면 소강.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실현이다. 위대한 중국,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만, 홍콩 뭐 이런 걸 생각한 듯 강하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 겨냥 들으란 듯 깨질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그 기념식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中国人民是崇尚正义、不畏强暴的人民。中华民族是具有强烈民族自豪感和自信心的民族。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자, 천안문 광장 앞이죠. 방금 들었지만 뭐 중국말로 텀펀치하고 뭐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앞에서 한 건데 그 앞에는 7만 명이 저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스크 안 썼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뭐 코로나 극복했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차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됩니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엄청난 규모가 모였습니다. 인파가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시진핑 마오쩌둥 옷 입고 등장을 했다. 빨간 스카프를 들은 청년들은 충성맹세. 과거 문화혁명 때 모습, 문화대혁명 때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천안문 광장 7만 명 모였다. 코로나 극복 과시하는 듯하다. 중국 부흥시키자 복창 울려 퍼졌고요. 3km 거리 시장에서까지 불사용 자제령 내렸다는 거죠. 뭐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충성맹세 7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안으로는 장기 집권을 노린 거다. 밖으로는 사실은 미국에 대항하겠다. 그리고 좀 더 가면 패권 추구다. 이런 건데 진짜 목적을 하나를 고르면 뭡니까 이거는? 두 개 다입니다. 다 합니까? 네, 다입니다. 지금 화면을 아까 매일경제신문 예, 여기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양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요 장면인데 그런데 혼자만 유일하게 인민복을 인민복이죠. 입었습니다. 예. 이게 딱 누구냐면 마오쩌둥.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헌법을 고쳐서 임기제를 철폐를 했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5년짜리 2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폐지를 해가지고 아마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장기 이제 집권. 그렇죠. 이제 독재가 장기 독재로 실질적으로 가는 이제 겁니까? 개인 독재.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1인 독재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그렇게 해서 5년씩 2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서 내부적으로 독재 체제를 가져가겠다. 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내부 정치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머리가 깨질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면. 예.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어떤 그 패권주의 여기에 우리가 응할 생각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 맞서서 싸울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강경 목소리가 예. 사실은 미국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주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주변부 국가들은 우리 같은 국가들은 다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뿐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여기 뭐 미얀마 뭐 쭉 베트남부터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국가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태도라는 것은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 이웃 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좋은 없다는 평가할 거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까운 뭐 이 호랑이가 멀리 있는 사자보다 훨씬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멀리 있는 사자에게 협조를 하면서 안보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시진핑의 이런 태도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실상 중국의 이미지만 더 악화시키는 그리고 중국 내부 정치도 저렇게 1인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생산성, 그러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권력의 재생산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진 보시면 그러네요. 혼자만 딱 인민복을 입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양복이에요. 아니 통상 이런 행사 같으면 같이 똑같은 옷을 입든가 아니든가인데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아니, 저기 아래 예.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빨간 이 머플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게 예. 이제 문화혁명 때 사실상 그런 똑같은 것들이 있고 그때는 모택동 어록 책자를 흔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조그만 수첩같이 생긴 그렇죠. 거. 그렇게 해서 어록을 따른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중국 내 어제 저 모습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지금 매일경제 저 사진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인민복을 입은 예. 손 흔드는 저 모습, 저거 많이 본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본 봤습니까?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 네. 이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 시황제 논란입니다. 그동안 별명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시황제라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시황제의 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거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장기 집권 체제, 사실은 그동안 북한식.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예, 북한식의 그런 영도 체제를 지금 꿈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렇게 뭐 비행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축하 비행이겠죠. 저 인파를 보십시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사회 분야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수도권 델타 변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많은 분들 걱정하세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 새 사회적 거리두기 좀 미뤄졌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내일 1만 명 집회를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여의도에서 집회 예정인데요. 이게 좀 정부에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 시기임을 고려하여 민주노총은 부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일단 예정대로 간다는 분위기잖아요. 이거 좀 걱정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여기서 뭔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만 해도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20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의 전염력은 6배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 N차 감염이 작년의 양상과 또 다르기 때문에 위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노총이 저는 죄송한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아젠다가 지금 과연 지금 코로나의 시국과 어울릴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하셨어야 이 된다고 의제, 생각해요. 집회를 네. 하는 이유에 대한 또 지적도 네, 좀 맞습니다. 하시네요. 이런 코로나의 위중함도 지금 극복하고 메시지를 낼 만큼 귀중한 아젠다인지 최저임금 인상 이게 국민 정서와 좀 괴리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0명 모인 것과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는 그런 비교와 물타기가 저는 되게 아쉬움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 민노총은 1만 명 집회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의를 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집회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 방역에 대한 요 걱정이 있으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 설명인데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집회를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그래서 방금 주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3일 전에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에 500명 모였는데 뭐 그것은 뭐 방역과 무관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을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자,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법정에 세운다. 수사팀 해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청와대 사표를 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어떤 인물인지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의 밝힌 이광철은 누구인가? 민정수석 5명이 바뀌어도 4년째 자리를 지킨 왕비서관이다.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 신임 실세 평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왕비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킹왕짱 비서관. 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다 불러야 될것 왕왕왕 같아요. 아닙니까? 그게 다 우리가 흔히 알던 기존의 왕비서관보다 훨씬 더 왕은 하나만 붙이면 안 된다. 예,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텁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신임이 두터우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지금 이광철이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제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개입한 이제 정황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 수사팀, 그러니까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소해서 이제 재판에 넘기기로 50일 전에 결론 내렸는데 이제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사팀 이제 인사가 났잖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기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에 이제 붙여지는 상황인데 예. 이 건 말고도 또 재판에 붙여진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결국 이제 무혐의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실세 비서관인데 기소가 됐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